어떤 순서대로 공부를 하게 되냐면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하게 돼요. 이 소화순환 호흡배설의 궁극적인 목표는 호흡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내는 것. 에너지를 얻어내는 게 소화순환 호흡배설의 궁극적인 목표야. 우리 지금 공부하려도, 너희가 공부할 때도, 운동할 때도, 제가 수업할 때도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에너지를 얻어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면 돼. 에너지를 얻어내려면 에너지원을 먹어줘야겠지. 에너지원 밥 먹으면 이게 어떻게 소화돼서 흡수가 되는지 공부를 할 거고, 흡수가 된 에너지원을 우리 온몸에다가 돌려 놔줘야 되겠죠. 갖다 놔야지 우리 온몸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갖다 놓는 과정, 순환, 혈액순환, 심장이 어떻게 해서 막 펌프질 해줘가지고 피를 돌려서 에너지원을 갖다 주는지 공부할 거고, 이제 온몸에 에너지원이 다 도달해 있으면 거기서 세포 호흡이라는 게 일어나. 그 에너지원에다가 산소를 결합시켜가지고 에너지 얻어낸다고. 저도 지금 그 에너지로 수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목표를 달성했어. 에너지까지 얻어냈어. 근데 이 호흡 과정에서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들이 생겨나. 원하지 않았던 것들이 생겨나면 그거를 몸 밖으로 내보내야 돼. 그게 배설이야. 이런 과정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럼 소화부터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오케이? 소화는 아까 살짝 얘기했는데 에너지원 먹어가지고 흡수하는 과정까지를 소화라고 한다 그랬어요. 에너지원이 되는 영양소들을 3대 영양소라고 하거든요. 영양소에는 3대 영양소와 부영양소라는 게 있어요. 3대 영양소가 에너지원이 되는 거야. 에너지원이 된다, 안 된다. 이 차이고, 에너지원이 되는 3대 영양소에는 다시 세 가지. 탄, 지, 단. 탄지단이 있다. 탄이 뭐야? 탄수화물. 지, 방, 단, 백질. 이게 3대 영양소야. 에너지원이 된대. 그람당 에너지가 몇 킬로칼로리가 발생하느냐. 탄수화물은 잘하네. 4킬로칼로리. 지방은 9킬로칼로리. 단백질은 킬로칼로리. 뭐부터 먼저 쓰죠? 사람 에너지 쓸 때는 탄수화물을 먼저 씁니다. 1차적인 에너지원이야. 알겠냐? 근데 1차적인 에너지원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어버렸어. 에너지가 내가 쓰고 남는 게 있으면 그 지방으로 바뀌어버린다. 그래서 뭐 배 나오고 피와 지방이 두꺼워지는 거야. 탄수화물은 적게 먹으면 에너지원 1차적인 에너지원으로 쓸 게 없으면 지방으로 가는 거야. 알겠냐? 적게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지방이 빠지겠지. 탄수화물 적게 먹고. 그 대신 이제 운동하면 근육 생기고 해야 되니까 단백질 많이 먹어주고. 오케이. 구성원소가요. 공통적으로 초가 들어간다. 초. CHO. C가 뭐야? 산소. H가 수소. O가 산소. 초는 공통으로 들어가는데 단백질에 하나 더 들어가는 원소가 있어. 질소. 그렇지. 오, 잘한다. 초초천 이렇게 외우면 된다. 초초천. 오케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우리가 음식으로 먹어주면 그대로 흡수가 되지 않고 최종적으로 소장에서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잘게 분해가 돼야 되거든.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잘게 분해된 산물, 분해산물이라고 쓸게요. 분해산물. 탄수화물은 뭘로 분해돼요? 포도당. 그렇지. 잘하네. 지방은요? 지방산과 지방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글리세롤에 지방산 3개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지방.
글리세롤, 모노글리 지방산. 여기 지방인데 우리가 소화해가지고 분해하는 과정에서 요거 두 개를 끊어내요. 그럼 이제 따로 떨어져 나온 지방산이 두 개가 있고 지방산 하나 붙어있는 글리세롤 이거를 모노글리세리드라고 불러요. 그 지방은 분해되었을 때 분해산물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이렇게 쪼개집니다. 지방 하나 붙어있는 글리세롤을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합니다. 오케이? 단백질 분해되면 뭐 나와요? 아미노산. 그렇지, 아미노산. 잘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3대 영양소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돼요. 식품에 뭐 어디에 많이 들어있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아시죠? 탄수화물, 밥, 빵 이런 데 많이 들어있죠? 네. 지방은 뭐 돼지 비계, 그 다음에 뭐 깨, 그죠? 단백질은 콩기. 콩, 뭐 육류, 살코기 이런 데 많이 들어있죠.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 우리가 마시는 뭐죠? 우유에 다 들어가 있어요. 됐고 부유영양소는 에너지원은 되지 않지만 생명 활동에 꼭 필요한 뭐 생리 기능을 조절해주는 물질들이에요. 세 가지 있는 거 아십니까? 비타민. 물, 무기염류, 비타민, 바이타민이라고 부르고 비타민이라고 부르고 이런 것도 에너지원이 되지 않아요. 희마리가 없고 막 배고프고 할 때 물 아무리 먹어봤자 에너지 안 생긴다. 오케이? 이 정도로 알아두시고 검출반 배포가 큰 황제가 살았어. 배포가 큰 황제가 살았다고. 배포가 배짱 뭐 이런 거야. 배짱이 좋다. 저 배포가 크다라고 해. 배포가 큰 황제가 살았는데 배포가 큰 황제다. 총각이야. 선을 보기로 했어. 어디서 보냐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그냥 외우게 하려고 그냥 막 머리 그저 따가지고 대충 만든 건데 이해해 주세요. 뷰담보에서 이 카페 이름이라고 생각하세요. 뷰담보에서 수지라는 아가씨랑 선을 볼 건데 수지가 겁나 이뻐. 그 나라에서 제일 이쁜 아가씨거든. 근데 이제 너무 이쁘니까 이제 좀 긴장되고 막 그러잖아. 떨리고. 그래서 긴장을 좀 완화시켜주는 약을 먹어. 그게 녹청이라는 약이거든. 녹청이라는 약 진짜 있어. 그래서 막 떨려가지고 녹청을 마시자. 녹청을 마시고 수지와 선 본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게 뭐? 배포 같은 황제가 뷰담보에서 녹청을 마시고 수지와 선을 본다. 오케이? 좀 지저분하지만 그냥 외워야 될 것들이라서. 쓸데없는 글자가 베네딕트 용액이라는 게 포도당을 만나면 황적색이 돼요. 배포황 이렇게 기억하세요. 배포황, 베네딕트 포도당 황적색. 오케이? 예. 뷰담보, 뷰렌 용액이라는 게 있어요. 뷰렌 용액이 단백질을 만나면 보라색이 돼요. 오케이? 네. 그다음 아이오딘화 칼륨이라는 용액이 있어요.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이 녹말을 만나면 무슨 색? 파란색. 청남색.
수지와 선을 봐. 수단3 용액이라는 게 있고요. 수단3 지방을 만나면 선홍색이 돼요. 선홍색이 밝은 빨간색을 선홍색이라고 해요. 와, 자동으로 외워져 버렸다. 배포황, 교담보, 암청, 수지선. 네. 선생님 얼마나 노력했겠냐. 노력을 좀 가상히 여겨주세요. 너무 잘 배웠습니다. 조금만 더 보충하자면 베네딕트 용액이라는 거는 포도당뿐만 아니라 포도당이나 또는 뭐 엿당 같은 당분을 만나면 황색색이 된다. 오케이? 그럼 살짝 가열해 주는 게 더 색깔 변화를 관찰하기가 좋아요. 베네딕트 용액을 포도당이나 엿당과 같은 당분과 만나게 해서 살짝 가열해 주면 황색색이 된다. 됐죠? 그럼 뷰렌용액 요거 어떻게 만드는지가 교과서에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뷰렌용액이라는 것은 1% 5% 그거 나오죠? 예. 5% 수산화수용 용액과 맞습니까? 네. 5% 수산나트륨 하고 1% 황산구리 수용액을 섞어 놓은 걸 뷰렌 용액이라고 해요. 5% 수산나트륨, 1% 황산구리 수용액을 섞어 놓은 거를 뷰렌 용액이라고 하고 뷰렌 용액이 단백질 만나면 보라색이 된다. 아이오딘, 나트륨 용액이 녹말 만나면 청담색 되고 수단3 용액이 지방 만나면 선홍색 된다. 그냥 보충할 게 별로 없네요. 다 됐네요. 다 돼버렸어요. 벌써 끝? 아니요, 영양소만 이제 영양소만. 선생님 잠깐. 영양소 꼼출 발음만 했다고. 130페이지 하단에 결과에서 거기 볼까요? 쌀 음료수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정말 녹말당이 들어있겠죠. 왜냐하면 녹말 검출용액에서 동그라미가 나와 있고 당 검출용액에 동그라미 나와 있으니까. 두유에는요 단백질 지방이 들어가 있겠죠. 식용유에는 지방이 들어가 있는. 너무 쉽다. 별거 없죠? 네. 소화계로 들어갈까요? 소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저거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분해산물로 쪼개는 과정을 소화라고 한다. 쪼개는 과정. 실실 쪼개면서 실실 쪼개요. 배헷 하면서. 밥을 먹었어. 밥 속에는 녹말이 들어있잖아. 여기 1차적으로 입에서 뭐 나오죠? 소화효소? 상적으로 아시죠? 침 속에 무슨 소화효소가 있어요? 아밀라지. 아밀레이스. 다른 거예요? 네. 같은 거예요. 예전에 아밀라제라고 불렀는데 이걸 이제 원어 발음 비스무리하게 다시 바꿨어. 아밀레이스라고. 녹말이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뭘로 바뀝니까? 맞아, 엿당. 녹말이 분해된 것이 뭔지 하고 딱 보면 엿당이었당. 엿당이었당. 이걸 받아줘야 할까 아니면 그냥 무시해야 될까? 알아서 해라. 엿당이었당. 꼴린 대로 하세요. 우리가 여학생 없으니까 말하기가 근데 영상 찍고 있구나. 됐다. 이거 영상에 보내줘야 되는데. 편집하는 기술가 없는데 어떡하지? 이거 통째로 보내줘야 되는데. 지읒됐네, 지읒됐어. 근데 밥을 대충 씹어서 넘길 수도 있잖아. 급해가지고. 그지? 예. 그래서 대충 씹어서 넘기면 아직 분해되지 않은 녹말이 남아있기도 하겠지. 그 다시 한번 제대로 보내더라고. 아밀레이스가 한 번 더 나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 소화관을 따라가다 보면
입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식도. 근데 식도는 소화관일 뿐이지 소화샘이 아니야. 그러니까 소화액을 만들지 않아. 예. 식도 다음에 뭐예요? 위. 위 나오고요. 위에서도 노말분해효소는 나오지 않아. 네. 위 다음에 저는 좀 소장 들어가는 길목에 쓸개하고 이자라는 게 붙어 있어. 예. 쓸개, 이자. 근데 이거 내가 별도로 화살표한 거는 여기 음식물이 지나가는 소화관은 아니야. 소화샘일 뿐이야. 소화액을 만드는 소화샘이지 소화관은 아니니까 음식물은 이렇게 들어가. 이자하고 쓸개 들어가면 안 돼. 음식물 이자 쓸개 지나가 버리면 좋게 지읒대는 거야. 말 조심해. 영상 찍고 유튜브에 박제될 영상이야. 이자에서 아밀레이스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아밀레이스가 한 번 더 나와가지고 덜 분해된 녹말이 있으면 다시 엿당으로. 오케이? 예. 그리고 소장에서 나오는 장액 속에 있는 탄수화물 분해효소라는 게 있어요. 탄수화물 분해효소에 의해서 엿당이 최종적으로 뭐가 돼? 최종 분해산물 포도당. 끝. 녹말 분해 끝. 됐죠? 됐지? 오케이. 그다음에 단백질부터 먼저 할게. 단백질을 먹었어. 그냥 지나가. 위에서 뭐 나오지? 뭐 나와? 위산. 위산? 위에 위. 위액이 나오고 위액 속에 위산도 들어가 있어. 염산이라는 게. 위액에 있는 어떤 소화 효소가 단백질 분해할까? 펩신. 펩신, 그렇지. 펩신이라는 게 단백질을 분해해서 좀 이제 단백질이라는 게 아미노산들이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건데 자르고 해가지고 한 아미노산들이 한 4-5개 정도 붙어 있는 그런 쪼가리를 만들어. 또 중간 단계 단백질이라고 해. 중간 단계 단백질. 오케이. 펩신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병에다 담아놓는 뭔지 알아? 펩신 콜라. 아 죄송합니다. 딜리트. 재미없어. 위에서 펩신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물질이 필요하거든. 뭐가 필요한지 알아? 염산이 필요해. 위액 속에 염산도 들어있어. 알겠냐? 염산의 기능이 첫 번째 이렇게 펩신의 활성화. 펩신의 활성화. 또 두 번째가 들어온 음식물에 세균 있으면 죽여버려. 살균. 그다음에 앞으로 또 소화관을 지나가면서 썩지 마라. 부패 방지. 이런 기능을 염산이 가지고 있다는 거야. 위산이라는 게 염산을 말해. 알겠지? 근데 염산에 의해서 활성화된 펩신이 이렇게 단백질을 분해한다. 중간 단계 단백질이라는 게 아미노산들이 한 5개 정도, 4-5개 정도 붙어 있는 거라고 그랬어. 그걸 한 번 더 쪼개. 2개나 3개 붙어 있는 쪼가리로 다시 분해하는 게 또 역시 이자에서 나오는 트립신이라는 게 있어. 트립신. 신자 붙어 있으면은 단백질 분해서야. 위에서는 펩신, 이자에게는 트립신. 오케이? 트립신이 작용해서 조금 더 작은 중간단계 단백질. 이게 4-5개, 아미노산이 2-3개 붙어 있는 얘보다 더 작은 중간 단계 단백질. 쪼개진 다음에 최종적으로 소장에서 나오는 단백질 분해효소라는 게 있어. 단백질 분해효소가 작용해서 최종적으로 아미노산이 된다. 끝.
좀 최대한 집중해서 들으세요. 네. 야, 예의 바르다. 선생님 흐름 끊어서 죄송한데요. 오랜만에 만난다는 거는 됐다는 거야. 인간 된다니까 됐다는 거지. 다음 시간부터는 안 이럴 수도 있어. 첫 시간이가. 주황색은 사라지고 있어. 자, 이렇게 단백질 분해 과정 알아두세요. 바로바로 머릿속에 잘 넣으려고 노력하세요. 이거 왜 쓰지 말라고 하냐면 정리가 돼 있거든요. 132페이지 하단에 있어요. 있잖아요. 안 써도 돼. 최대한 집중해서 바로바로 머리에 넣으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으로 갈 거예요. 지방은 아까 최종 산물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고 그랬잖아요. 요거 한 번에 보내자. 한 번에. 딱 한 번. 이자에게 포함되어 있는 누가? 라이페이스. 이것도 저런데. 그 이자에게는 아밀레이스도 들어있고 트립신도 들어있고 라이페이스도 들어있네. 이자에게는 라이페이스가 작용을 해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한 방에 분해될 건데 한 방에 될 거니까 잘해야 되겠지. 좀 잘 분해되라고 도와주는 물질 바로 쓸개즙이야. 쓸개에서 짠 쓸개즙이 나와서 지방을 좀 흐트려 놔요. 지방 덩어리져 있으면 표면에서만 분해가 일어나겠지. 각설탕보다는 가루설탕이 더 물에 빨리 녹잖아. 지방을 좀 이렇게 각설탕을 가루설탕으로 쪼개버리듯이 지방을 좀 흐트려 놔. 그거 쓸개즙이 해주는 일이야. 알겠네? 그 지방을 유화시킨다고 하거든. 흐트려 놓는다. 쓸개즙이 지방을 유화시켜서 U자라는 게 전유자 써가지고 저처럼 흐트려 놔. 가지고 라이페이스가 한 방에 잘 작용되도록 도와주는 거야. 얘는 분해하는 소화 효소는 아닙니다. 이거 조효소라고 불러요. 라이페이스라는 효소가 잘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지가 직접 분해하는 건 아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이렇게 분해되면 끝났습니다. 됐죠? 그래서 최종 분해 선물들이 이제 흡수가 될 거야. 이렇게 최종 분해가 됐어. 얘가 이제 흡수되는 과정을 따로 공부할 거고. 자, 이렇게 막 분해하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논만, 단백질, 지방 덩어리가 커가지고 덩어리가 커서는 소장에서 흡수가 안 되니까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잘게 분해하는 과정, 소화가 필요하다는 거. 알겠죠? 넘어가 보시고 132페이지 다 했어. 침 속의 아밀레이스, 위액의 펩신, 이자에게는 세 가지 3대 영수를 분해할 수 있는 요소가 다 있네.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쓸개즙에서는 소화 효소가 없다는 것, 지방 소화를 도와주기만 한다는 것. 그리고 132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맨 아래 그 그림처럼 나와 있는 거를 제가 다 설명한 거예요. 됐죠? (133페이지) 상단에 탐구 B를 보세요. 시험관 가와나에 녹말용에 가고 가에다가는 증류수 섞어주고 나에다가는 침희석액을 섞어줬어요. 35도에서 40도 사이가 이제 사람 체온 근처죠. 체온 근처로 적당히 온도를 맞춰줍니다. 그럼 실험관 가에서는 아무런 분해가 일어나지 않겠죠. 하지만 나에서는 침희석액에 의해서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분해하겠죠. 몇 당으로 바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험 3을 보니까, 과정 3을 보니까 아이오딘 아이오다르칼륨을 이걸 떨어뜨렸어요. 이거 녹말검수라는 거잖아요. 녹말검수라는 거니까 분해되지 않은 가시연관에서 청남색으로 변하겠죠. 결과 보니까 가에서 녹말검출용액의 색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과정 4에서는 베네딕트용액을 떨어뜨리네요. 당검출용액, 베네딕트용액, 배포황, 포도당이나 엿당과 같은 당분과 반응해서 황덕색으로 변하겠죠. 근데 이거는 분해된 나시연관에서만 변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2번, 3번을 푸세요. 거기 결과 해석 및 정리에 괄호 있잖아요. 2번, 3번. 됐어요? 네. 너무 쉽죠? 네. 그래서 2번에 녹말, 3번에 소화 효소. 됐고요. 이제 요걸 가자. 이제 얘네들이 흡수된다 그랬어요. 어디서 흡수되냐면 소장. 흡수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분해가 된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하고 우리가 먹어주는 음식 중에 이제 부영양소들도 지금 쟤네들은 충분히 크기가 작아서 분해되지 않고 소장까지 도달합니다. 그래서 물, 무기염류, 비타민까지 왔어요. 이거 우리 책에는 좀 자세히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비타민에는 지용성과 수용성이 있어요. 기름에 녹는 비타민이 있고 물에 녹는 비타민이 있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있다. 얘네들도 특별히 분해작용 없이 부영양소들도 소장에 도달한다. 소장의 표면 구조를 보면 이렇게 올록볼록 이렇게 막 돌기들이 나 있거든요. 돌기들을 융털이라고 불러요. 융털. 평평한 것보다 융털 구조로 되어 있으면 표면적이 넓어져서 영양소가 더 효율적으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가진다. 융털 내부의 구조를 보면요, 가운데 기둥처럼 이렇게 박혀 있는 관이 있어요. 요거를 암주관이라고 하고요. 암주관. 주변에 띠리리리리리리 뺑뺑뺑뺑 감겨서 모세혈관 이 있어요. 자, 흡수될 수 있는 영양소 중에서 기억하세요. 지용성, 기름에 녹는 거,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그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 딱 이렇게 세 가지야.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지용성 비타민. 얘네들만 암주간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요. 알겠죠? 지용성. 나머지 포도당, 아미노산, 물, 무기염류, 수용성 비타민. 나머지라고 써버릴게. 나머지는 모두 모세혈관으로 들어간다. 수용성이라서 이렇게 흡수된다. 흡수되는 경로가 다르죠. 다시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지용성 비타민만 암주관으로 흡수. 나머지는 전부 다 수용성이라서 모세혈관에 흡수. 이렇게 흡수된 양분이 이제 전부 다 심장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각자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끝났습니다. 음식물이 이제 지나가 소장에서 싹 흡수되고 또 남아있는 경로 대장을 지나간다는 거 아시죠? 대장에서는 뭐 분해작용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단 수분 흡수만 일어나요. 적당량 내 몸에서 필요한 만큼의 수분 흡수만 일어납니다. 알겠죠? 분해작용 별도로 안 일어난다는 거. 똥 나가는 거는 배출이라고 불러요. 배설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알겠죠? 끝났고 134페이지 그거 한번 같이 보는 건데 여러 가지 소화 효소들이 있었잖아요. 아밀레이스, 트립신, 펩신 이런 여러 가지 소화 효소들이 있었죠. 소화 효소들은 뭔가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물질이야. 생명체 내에서. 그리고 이 뭐 탄수화물이 이 아밀레이스라는 소화 효소가 딱 결합을 해가지고 떨어져 나올 때 옆땅으로 잘라져서 떨어져 나오고 소화 효소인 아밀레이스는 전혀 변하지 않아. 그대로 살아남아. 변하지 않는 게 효소다. 알겠죠? 그래서 그 그림 나와 있죠. 커다란 영양소가 소화 효소랑 결합되고 떨어져 나올 때 쪼개져 버렸죠. 소화 효소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양이 변하지 않고 있죠. 근데 결합 부위의 모양이 딱 막 입체적으로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소화효소들은 지가 분해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아무나 다 분해하는 거 아니야. 아밀레이스는 녹말만 결합 부위의 모양 때문에 그래. 알겠지? 펩신은 단백질만 대상이 정해져 있다는 것. 밑에 또 소화효소는 사람 체온 근처인 35도에서 40도 사이에서 최적 온도여서 가장 활발하게 분해 작용을 할 수 있고, 소화효소에 따라서 이제 액성이 또 액성, pH라고 부르는 액성이 좀 적정 pH 값이 있어. 아까 염산 같은 거, 염산은 펩신을 활성화시킨다 그랬잖아. 그 펩신이 잘 분해 작용을 하려면 강한 산성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거든. 이 염산이 그런 강한 산성 환경을 만들어 주어서 펩신을 활성화시키는 거야. 산성일수록 pH 값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아밀레이스는 중성, pH 7이 딱 중성이야. 중성에서 활발하게 작용할 수 있고, 트립신은 약한 알칼리성, 약한 염기성, 7보다 조금 더 큰 거, 7.5에서 8 정도에서 가장 분해 작용을 활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됐죠? 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135페이지 빈칸 채우겠습니다. 빈칸만 채우고 끝낼 거예요. 나머지는 좀 더 숙제 내줄 거예요. 빈칸 A, 영양소, 몸을 구성하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원으로 사용된다. 소화계, 우리 몸에서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계는 소화계이다. 음식물이 지나가는 경로는 입, 식도 다음에 위. 소장을 네 글자로 작은 창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 큰 창자, 항문. 뭐는 소화액을 만들거나 분비한다. 이거 소화액을 만드는 장소를 소화샘이라고 합니다. 음식물이 지나가는 경로를 소화관이라고 하고요. 소화효소를 만드는 장소를 소화샘이라고 해요. 침샘 이런 게 소화샘이야. 침샘, 이자샘 이런 거. C번 뭐는 커다란 영양소를 작은 영양소로 분해한다. 소화효소겠지. 침에는 소화효소인 뭐가 있어? 아밀레이스가 있어.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한다. 소화 과정을 거쳐 녹말은 최종적으로는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맨 아래 D번 목차. 소화된 영양소는 작은 창자의 융털로 흡수된다. 작은 창자에서 영양소가 흡수되고 남은 물질은 큰 창자에서 물이 흡수되고 항문을 통해 몸 밖으로 나간다. 까지 오늘 소화 공부했거든요. 영양소 소화. 숙제는 135페이지 문제에서부터 교과서 속 핵심 문제 다 푸셔가지고 140페이지 서술형 앞까지예요. 140페이지 2번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좀 시간이 남았는데 지금 숙제해라. 네. 지금 숙제하라고.